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곳이 존재된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독일의 힘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죄값을 치르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일본이 자기 도쿄의 한가운데 여의도공원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소를 400억 정도나 들여가지고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걸 만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창피해. 막 그거 자꾸 그거 가지고 그 얘기 꺼내지 마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우와, 유튜브로도 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베를린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에 계시는 동민님이라고 하는 여행 작가님과 함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베를린 마워파크 근처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뮤지엄 이런 쪽들도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베를린에서 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 20대 때, 20대 말 30대 초에 한창 한국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가 찾고 있던 시기에 만났던 친구. 그럼 동미가 베를린 얼마나 살았지? 지금 여기서 산 거는 3년 좀 넘었어. 근데 내가 2000년대 말부터는 계속 베를린에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살아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거든. 그러다 진짜 다 늦게 이렇게 살게 됐어. 그러니까 15년 전에 베를린을 사랑하게 돼서 결국 베를린 남자랑 만나서 베를린에 와서 살게 된 게 3년 된 거고 베를린과 사랑에 빠진 거는 15년 전이네. 그렇지. 아니, 난 솔직히 동선이 교포인 줄 알았거든? 독일에서 20년 넘게 살았지.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지. 군대 갔다 오고. 아니,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여행을? 일단 베를린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지인의 시각에서 보여줘야 되고 근데 또 너무 현지인들이 노는 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재미없을 것 같고 한국인들이 재밌어 하면서 베를린 현지 시각을 섞어주는 그런 그림에 동미가 최고라고 생각했지. 아, 고마워. 생각해줘서. 여행 작가, 한국 사람, 베를린에 살고 있고 그럼 보통 여기 오면은 베를린 장벽들 많이 보러 가지 않나? 독일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가긴 가지. 뭐. 오케이. 마시고 출발? 로스. 독일어로 출발은 로스. 베를린 벽이 세워진 이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61년도에 처음 이제 벽이 세워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벽도 높아지고 넘어서 건너가려고 그러면 총도 쏘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벽을 넘으려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장소도 있어. Die bezieht sich auf die Zusammenarbeit der Grenztruppen mit. 약간 그 시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것도 좀 여기에 실려 있고 뭐 뉴스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 근데 요거 써 있는 건 그거네. 여기에서 누가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였냐면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같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맞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가 넘어가려고 한대요. 쟤네 가족이 넘어가려고 한대요. 라고 하면은 그걸 신고를 하면은 상을 받고 심지어 가족도 있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치? 초등학생 데려가다가 니네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이런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동베를린 사람들의 사상은 북한이랑 별로 다른 게 없었던 거지. 북한이 오히려 많이 배웠을 거야. 이게 처음에는 벽이 그냥 한 줄 벽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점점 커지고. 점점 넓게 해서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를 넘어가는 동안에 쏴서 이제 죽인 거지. 저런 데서 그렇지? 요런 데서 감시하다가 누가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근데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볼 거야. 가다가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잘 넘어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이 창문을 다 막아놓은 거야. 와, 근데 요 문장이 너무 짠하네. 자유로 가려면 뛰어내려야 한다. 그러네. 나 이 길을 한 번도 안 걸어봤다? 자전거 타고 쭉 지나가기는 했을 텐데 여기를 이렇게 걸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 Gedenkstätte Berliner Mauer in Erinnerung an die Teilung der Stadt. 1961년 8월 13일부터 1989년 11월 9월까지 있었던 베를린 장벽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념공원의 그 하이라이트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건너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었거든.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여기를 의외로 모른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만 걸어 다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나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황량하게 사방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서 저기 이 중간에 비무장지대 같은 데를 뛰어서 저 벽을 또 넘어가야지만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들을 때 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랑 느껴지는 게 빡 다르지. 엄청 다른데?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이 벽을 넘으려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리는 거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살았고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애기. 애기 사진들도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6살.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베를린 안에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놀랍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나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벽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세우고 나면 그 너머가 안 보이잖아. 그럼 그 벽이 그냥 어느 순간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그 벽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살기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여기가 우리의 삶이구나 이러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벽을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쨌든 독일은 그 벽을 28년 만에 어떻게든 허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벽을 갖고 사는 거잖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우리가 벽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베를린이 흥미로운 게 사실 장벽에 있었던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비워놓은 상태에서 구조물 몇 개가 있는 형태가 또 약간 되게 독일스럽고 베를린스러운 형태의 기념을 하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 맞아. 사실 요 베를린 장벽에 있던 장소도 베를린에서 도시개발하고 건축한 사람들은 여기다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짓고 싶었을까? 이 넓은 땅에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야 저거를 왜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 큰 공간을 안 써? 건물 짓자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만은 뭔가로 채우지 않고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게 또 대단한 선택 같아. 난 여기를 제일 처음에 왔던 게 되게 추운 12월이었거든? 비석처럼 생긴 이 거대한 돌들이 높이가 다 다르잖아, 여기서.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가운데로 갈수록 뭔가 길을 잇는 느낌? 나 이렇게 하다가 이 미로에 빠져서 못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막 드는 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게 살짝 좀 동감이 가. 물론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든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가 콘크리트 벽으로 이 질서 정연함, 왜 독일 나치도 엄청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살조차도 질서 정연하게 했잖아. 그래서 그 질서 정연함 속에 있는 압도적인 폭력성과 혼돈 그리고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을 형상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런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내가 1999년도에 독일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한창 이 메모리얼을 짓는 논쟁이 한창이었어.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한 4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독일의 힘은 과거의 경험을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도록 이러한 추모의 장소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뭐 어떤 도서관을 꼭 찾아가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일하러 갈 때나 밥 먹으러 갈 때나 항상 일상생활에서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추모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곳이 존재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 한 번 일어나고 과거했으니까 우리 이제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는 기억하고 죄값을 치르자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덮어버리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창피해. 막 그거 자꾸 그거 가지고 그 얘기 꺼내지 마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거를 괴롭더라도 인정하고 그래 잘못했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래야 바뀌는 거고, 끔찍한 역사지만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역사지. 아까 저희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으로 좀 베를린 여기 왔으면 꼭 가야 되는 곳 하나 있을까요? 거기 가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왜 베를린의 관종이란 관종은 다 모이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운터덴 린덴이라고 하는 베를린에서 제일 큰 광화문대로가
같은 이 대로고 거기를 따라 걷다 보면은 카페 아인슈타인이라고 이게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수다 떨고 막 정보 교환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가 여기서 5분 거리인가? 걷다 보면은 바로 갑시다. 뒤로 갑니다. 카페 아인슈타인이라는 곳을 뭐 정치인들이 점심에 잠깐 커피 마시러 갈 때 꼭 오던 장소였어요.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뭐 영화 감독들이 많이 왔었는데 빌 클린턴도 왔었고 그다음에 데니스 호퍼, 리처드 기어, 나는 우연히 주드를 넣어본 적도 있고 이게 베를리너 스타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먹는 아이스 카페. 야, 아이스 카페. Wenn man sonst Eiskaffee sagt, kriegt man ja immer so Kaffee Americano. Ne? Aber das ist. 나왔죠? 이게 독일식 아이스 카페입니다. 드립 커피 진한 거에다가 생크림을 쫙 얹고 이 안에는 아이스크림까지 있어요. 독일에서밖에 맛볼 수 없는 종류의 커피. 사실 말하면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커피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 독일 커피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박사님이나 정미 작가님 보시기에 진짜 베를린 왔으면 꼭 가야 돼. 만약에 베를린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 이러면은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거기도 승리의 탑. 승리의 탑 거기에도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난 호텔 묵거나 어디 있으면은 하루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타고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제일 짱. 이 도시는 워낙 자전거의 도시기도 하고 지도 하나 앱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로 달리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 자, 오늘 오후 내내 이렇게 베를린 돌아다니면서 좋은 장소 볼 수 있게 해준 동미 작가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근데 이게 음식이 기다리니까 우리 이거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만 정리하고 또 이제 먹으러 가고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는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미 고마워요. 고마워요. Vielen Dank, 동미. Vielen Dank. Das war super. Na, bis bald. Bis Und bald. guten Appetit. Lass uns anfangen. Guten Appetit.